수영이나 이런 거는 물의 저항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달리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유진아, 삼촌이 말한 것처럼 그 정주호 대표님 영상 봤지? 공부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있지? 그래서 러닝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발목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막 뛰지 말고 좀 제대로 알고 뛰어야지. 러닝 영상도 열심히 보고 자세 신경 쓰면서 했는데 다쳤어. 아니 그럼 근데 제대로 뛴 거 아니야? 제대로 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그래, 이거는 김학윤 원장님이 잘 알 거야.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러닝 붐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이 요즘에 정형외과에도 네. 달리기 때문에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는 달리기 환자 24년 되고 네. 초창기부터 달리기 부상 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에 2002년도 3년도에 한참 붐이 있을 때 많았다가 중간에 좀 잠잠했다가 요즘 다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를 좀 다쳐서 많이 오시나요? 발목이죠. 거의 무릎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뛴 사람들은 이제 햄스트링, 허벅지, 종아리도 아프지만 보통은 무릎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통 무릎을 다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자세가 잘못돼서 그러나요? 뭐 신발이 안 좋아서 그러나요? 자세보다는 운동량이죠. 속도하고 운동량. 얼마나 많이 뛰느냐. 그 다음에 아픈데도 부상을 참고 뛰느냐. 부상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빨리 뛰느냐. 속도하고 마일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 부상의 기본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 부상이거든요. 한 번 탁 넘어서 다시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부상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뛰다가 특히 장경인대염 같은 경우는 무릎 뛰다 보면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부상이 누적이 돼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부상으로 되는데 뭔가 불편한 사인이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리기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몸에서 오는 신호를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뛰다가 좀 안 좋으면 평상시에 다른 증상이 있으면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무심을 넘기면 안 되고. 그러면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달리기 마라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는 의지와 그런 게 강해서 목표를 세우면은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오늘 10km 뛰어야 돼. 20km 뛰어야 돼. 뛰다가 어디 아파.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다 완수하거든요. 그런데 부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몸이 안 좋을 때 뭔가 안 좋은 부상이 있으면은 속도를 줄여야 돼요. 뛰는 거리보다 저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3km를 빨리 뛰는 게 문제지 15km를 천천히 뛰는 것보다 3km, 2km를 빨리 뛰었을 때 부상이 훨씬 많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게 달리기를 좀 하다 보면요, 이게 힘든 건지 아픈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좀 어떤 것들? 뛰다가 몸이 단순히 힘든 거하고 이게 힘들어. 처음에 뛸 때는 이 심장이 힘들어요. 심혈관계이 안 되니까 숨차고 힘들어. 근데 열심히 뛰어서 몸이 이제 되면은 심장은 괜찮은데 근골격계가 안 돼서 못 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힘든 거죠. 근육이 힘든 거죠. 근육 관리를 잘해야 돼요. 뛰다 보니까 처음에 근육이 힘든데 근육이 힘든 게 누적이 되면 그 근육이 다 뼈로 가가지고 힘줄이 돼가지고 뼈에 붙거든요. 그래서 건염이 온단 말이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관리를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근육을 잘 마사지해서 풀어줘야 되고 뛰고 나면 반신욕이나 이런 걸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 근육을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근육은 힘을 안 줬을 때 말랑말랑 해야 돼요. 힘을 줬을 때 단단해야 돼요. 근육이라는 게 이런 파이버들이 패러에서 이렇게 척척척척 움직이는데 이게 근육에 너무 많이 뛰어서 무리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엉키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뛰다 보면 찬바람을 쐬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는데 얘를 평상시와 똑같이 스피드 인터벌 막 한다고 속도를 내서 근육을 밀리다 보면 이게 미세 손상, 마이크로 테어, 미세 손상이 와요. 그러면 근육을 잘 풀어줘야 돼.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관절 운동 범위, 예를 들어서 팔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잖아요. 구부렸다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뭔가 뻑뻑하고
좀 이게 덜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근육 손상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절 운동이 100%다 돼야 돼. 제가 그걸 절실히 느낀 게 그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데 스트레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스트레칭,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하죠.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달리기는 다리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칭은 큰 근육, 긴 근육을 해줘야지 짧은 근육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 이 앞에 있는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제일 많이 다치는 햄스트링 뒤에. 그 다음에 종아리. 이 3개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호회들 러닝크루나 뛰는 거 보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들 와서 물어보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이제 좀 맹점이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스트레칭 하면서 어깨부터 해가지고 뭐 목 돌리고 이런 거 해요. 다리는 조금밖에 안 해요. 똑같이 비중을 주는 거야. 그 자기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다고 해. 왜 이거 다 했으니까 뭐 하고. 그런데 정작 많이 뛰다 보면 이 햄스트링, 사두근, 종아리 근육이 부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훨씬 많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달리기 할 때 자세들을 좀 많이 강조하던데 이게 좀 달리기 자세가 좋으면 부상 위험도 좀 적어지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은데 실제로 자세를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리기에서는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이나 이런 거는 물의 저항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달리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달리기도 뛰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달리기에서 뭐 자세 앞에 똑바로 보고 뭐 팔 각도 뭐 어떻게 하고 하라. 너무 그런데 매몰되면은 몸이 피곤해져요. 달릴 즐겁게 뛰어야 돼요. 즐겁게 자기 몸이 되는 대로. 그래서 저는 달리기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뛰면서 갑자기 뭐 팔 막 돌리는 사람도 있고 각자로 뛰는데 자기 리듬에 맞게 자기 몸에 맞게 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 자세는 그 자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뛰는 게 중요한데 다른 부차적인 게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달리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보면 요즘 사람들 달리기 이제 오래 하다 보니 힘드니까 네. 지루함을 견디려고 음악을 듣거나 네.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막 음악 듣고 하잖아요.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저는 안 봐요. 달리기 트램에서 뛸 때는 앞에 모니터 끄고 그냥 뜁니다. 달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음악이나 이런 게 집중하려면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달리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달리기에 집중하는 게 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선생님 뭐 자세랑도 약간 비슷한 얘기 같은데 요새 보니까 포어풋, 뭐 미드풋, 리어풋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 발이 땅에 닿는 이 자세 이런 것들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발 가는 대로 뛰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뛰는 걸 보면은 빨리 뛰기 위해서는 앞꿈치로 탁 차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뛰게 되면은 대부분 다 뒤꿈치부터 닿게 돼 있어요.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뒤꿈치 닿고 그다음에 발 닿고 탁 차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게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브레이크나 부하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염, 종아리 근육 손상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뛰다 보면은 뒤꿈치부터 닿게 되는 거지. 그걸 생각을 해서 뒤꿈치 닿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요즘 미드풋이라고 그러는데 발 중간부터 착지해라. 자연스럽게 뛰다 보면 발 뒤꿈치부터 할 수 있고 중간도 할 수 있고 앞에도 뛸 수 있고 몸에 자연스럽게 뛰어야지. 그걸 의식적으로 하면은 절대 역효과나고 좋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뭐 미드풋이든 뭐 그렇죠. 리어풋이든 상관은 상관없다. 네. 그런데 발 뒤꿈치부터 의식적으로 하려 그러면 안 좋다. 의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요즘에 카본화가 굉장히 네, 유행해요. 그리고 뭐 맞습니다. 보면 러닝화 계급도 같은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막 맞습니다. 뭐 진짜 좋은 걸 사야 좀 잘 뛸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이런 신발은 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약간 좀 상업적인 경향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에 올린다고 뭐 막 그러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런 재미를 하면 몰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싼 신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년 지난 모델을 인터넷에서 반값에 산다든지 저는 어떤 철인 사이트 이런 데서 신발 반값에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사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맞춥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거 적응하기 나름이죠. 평발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흔히 말하는 깔창, 올소틱스라 그래서 이런 보조 장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은 뭐 아무 신발이나 크게 상관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치가 너무 이렇게 낮은 평발에 비해서 요족이라서 네, 케이블 너무 스풋 또 이렇게 딱 높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아치라는 건 체중을 딱 실었을 때 살짝 체중이 흡수가 되면서 스프링처럼 탁 튕겨져야 좋은 아치인데 그런 아치는 많지가 않고 아예 확 무너지는 평발이나 아예 움직이 없는 스티프 그냥 단단한 이건 충격 흡수가 안 되거든요.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종아리나 이런 데 아킬레스에 부상이 많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 좀 쿠션이 좀 많은 신발을 게 좋고 그 다음에 나같이 이렇게 신발이 아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안정화 좀 이거 아치를 좀 잡아주는 안정화가 좋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밖은 좀 춥기도 하고 그렇죠. 뭐 덥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스장에서 뭐 트레드밀, 네. 러닝머신 같은 거 네. 뛰는 네. 분들 많으신데 이건 네. 괜찮은 건가요? 좋습니다. 트레드밀 일단 좋습니다. 언제 좋으냐면 요즘 같이 추울 때 또 그리고 봄에 이제 황사가 심할 때 미세먼지 있을 때는 절대 나가서 뛰지 않는 게 좋아요. 공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트레드밀 이용할 때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트레드밀이 정상인 사람이 기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시속 10km로 뛰고 있는데 시속 10을 놓고 이제 힘들어. 힘든데 그걸 참고 막 거기 적응하다 보면 몸이 좋아져요. 그런데 부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부상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단계 낮춰야 돼. 제가 여기 뛰고 있는데 몸이 아픈데 속도를 줄이고 싶은데 이거 계속 돌아가. 그럼 계속 줄였다 놓았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고 그냥 참고 뛰거든요. 그쵸. 그러면 부상이 회복이 더 안 됩니다. 그 트레드밀은 12월 1일 3개월은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좋은데 왜냐면은 겨울에 뛰면 아까 얘기했지만 찬바람이 와서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빨리 뛰기가 힘들어요. 근데 트레드밀에서는 12, 13 이런 게 속도를 내고서 1시간, 2시간씩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트레드밀 뛸 때는 가급적 너무 좁은 폐쇄된 공간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분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 환기가 좀 잘 되고 좀 넓은 데서 좀 문 열어놓고 좀 환기가 될 수 있는데 공기가 좀 괜찮은데 그래서 뛰지 너무 좁은 데서 뛰다 보면은 이 폐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좀 봤거든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어떤 달리기가 좀 올바른 달리기인지 많이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런 계속 달리는 게 좋고 상급자들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휴식이 좀 필요한데 휴식 없이 계속 뛰다 보면 부상을 당하니까 건강에 우선하는 기록은 없다.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건강을 해치며 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레스트 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SNS에 막 자랑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랑하는 거 기록이나 괜찮습니다. 뭐 약간 열심히 하는 게 약간 돋보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쉬어주는 그렇죠. 그런 자세를 오래 뛸수록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처음에는 몸을 만들 때까지는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해야 되고 그겁니다. 열심히 뛰면 몸이 확 달라지는 거를 반드시 느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